그 다음에 실제로 그래서 하드웨어 요구 사항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 보시면 자 32비 기준으로 만약에 인트 4로 양자한다면 4090이면 된다. 그러나 인트 8로 할 거면 이렇게 RTX 6000이나 A40 정도 필요할 것이고요. 70비 모델은 돌리기 위해선 최소한 4090 두 개 이상은 있으셔야 돼요. 이런 거를 이제 판단하실 수 있고 요 이외에도 엔비디아 GPU 종류별로 사양들을 제가 비교해 놨어요. 아직 50 때는 제가 안 썼고 40까지 나왔잖아요. 40까지 50도 이제 나오죠. 그래서 40까지만 정리를 됐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보실 거는 첫 번째가 VRAM이에요. 무조건. 이걸 먼저 보셔야 돼. 이게 있어야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두뇌를 올릴 수 있느냐 마느냐 이걸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. 이걸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쿠다 코어라고 해서 실제 이제 연산에 참여하는 코어거든요. 이게 높을수록 좋습니다. 그래서 사실은 4090 모델이 24기가라서 뭐 다른 거 대비해서 막 엄청 큰 건 아니잖아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쿠다 코어가 워낙 많아서 그냥 깡 성능으로는 상당히 유용합니다. 좋아요. 요 보면 6000 그 ADA 같은 경우는 이제 요 코드코 더 많이 박은 건데 ADA 같은 요런 모델을 쓰는 게 아니고서야 거의 다 성능으로 씹어 먹습니다. 금액도 다른 거 대비해서 좀 저렴하고요. 이게 약간 일반 소비자용이고 그 다음에 아예 데이터 센터용으로 A100, 뭐 H100 이런 것들도 있죠. 얘네들은 VRAM이 80기가, 40기가에서 80기가 정도 되기 때문에 좀 더 큰 용량의 모델을 바로바로 올리실 수 있을 거예요. 굉장히 좋죠. 그래서 제가 이제 막 설명을 드렸는데 그럼 어느 정도 사양이 필요한 건지 잘 모르시면 제가 여기 이제 링크를 하나 여기 첨부해 드렸는데 이건 뭐냐면 그 LLM 어떤 모델이 내 컴퓨터에서 볼 수 있느냐를 측정하는 사이트라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여기다 이제 모델 네임을 쓰고요.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 이거는 8B죠. 8B 그냥 일반 모델이라는 뜻이에요. 8B 8B 모델인데 엔비디아에 예를 들어서 우리 집 컴퓨터가 여러분들 뭐 쓰고 계신가요? 뭐 4080 정도 쓴다고 해볼까요? 왜 쓰는데 괜찮니?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. 그러면 여기 이제 요 중간에 보셨을 때 이제 인트 4, 8, 16, 32 여러분들 잘 이제 보이시죠? 이 아는 만큼 보여요. 여러분들 이제 이거 읽으실 수 있는 거예요. 근데 보면은 32가 이제 원본이잖아요. 32는 require to GPU예요. 그러니까 inference라고 하는 게 뭐냐면 추론. 우리가 그냥 모델을 올려서 질의하고 답변 받는 걸 추론이라 하거든요. 그러니까 추론하려면 두 대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. 8B 모델인데도 불구하고 4080에 두 개가 필요해. 그래서 이렇게 양자화를 16으로 하든지 8로 하든지 하면은 충분히 돈다 이런 뜻입니다. 한 개로도 충분히 돈다. 이렇게 우리가 사이트를 좀 보셔서 어, 측정을 해보시면 되고 한 가지 이제 필터 바이 램이라고 해서 요거를 늘리셔야 여기 밑에 리스트에 뜨는 게 있어요. 그래서 어, 요 가변, 요 범위를 잘 조절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나중에 서버를 만들려면 이 정도는 필요하겠네. 이런 거를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이제 방금 제가 여기 서빙, 이 인프런스죠? 인프런스를 하는 거를 우리가 서빙한다라고 하는데 그런 서빙하는 어떤 그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고요. 여기서 이제 핵심은요. 리소스 관리예요. 그러니까 이게 모델이 이제 로드가 됐잖아요. 그러니까 로드 된 이후에 배치하고 캐싱하고 뭐 이런 엄청나게 많은 기술들이 사용이 돼요. 그래서 서빙을 그냥 저희가 막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서빙을 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 또는 어플리케이션들이 있어요. 가장 많은 것들 제가 몇 개만 그냥 소개해 드릴 거고 이 외에도 엄청 많거든요. 근데 이런 서빙 프레임워크가 뭐가 있냐면 첫 번째는 올라마라는 게 있어요. 요거는 사실 속도가 이렇게 높지는 않아요. 근데 CPU에서도 잘 돌고요. 로컬에 실행하는데 굉장히 적합하게 편한 설치 그리고 높은 호환성 이런 거를 갖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냥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LLM 서빙을 연습하시겠다라고 하면은 엄청나게 많이 레퍼런스 나올 거예요. 그래서 올라만 쓰시는 거 좋고요. 난 좀 뭔가 본격적으로 쓰고 싶어. 그러면 VLLM이나 SGLang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.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배치 처리가 가능한 프레임워크라서 어, 여러 명이 동시에 붙어서 뭔가 질의를 해야 될 때가 있을 거잖아요. 그럴 때 사용하시는 거예요. 음.
그래서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회사 내에 어떤 서버에다가 이런 프레임워크를 설치해서 서비스를 하면 뭐 개발자들 뭐 네다섯 명이 붙어가지고 추론해본다. 이런 것도 가능하다는 거죠. 네. 근데 이런 건 이제 설정하거나 이런 것들이 좀 복잡합니다. 그리고 텐서RM, LLM 요거는 엔비디아 전용이라고 보시면 돼요. 요것도 좀 이제 설정하기가 복잡하긴 하죠. 그리고 얘네들이 지원하는 또 양자와 종류가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. 그래서 내가 받아서 사용하고자 하는 모델이 어느 양자와 포맷으로 돼 있는지, 어느 양자와 비트로 돼 있는지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보셔야 돼요. 그리고 대부분은 요즘은 다 오픈 AI의 API들을 호환해서 나와요. 그러니까 이 서빙을 할 때 그냥 단순히 챗도 있겠지만 단순히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오픈 AI의 그 API를 호환한다.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오픈 AI의 API 호환되는 인터페이스를 필요로 하는 여러 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. 걔네들은 제가 올라마에다가 설치를 하든 VLLM에 설치를 하든 SGLang에 설치를 하든 똑같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돼요. 마치 우리가 그 오픈 AI에서 API 키 받아서 쓰는 것처럼 할 수 있다는 뜻이죠. 굉장히 좀 유용하겠죠. 그리고 편의성도 있다.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 좋아요. 여기까지 이제 잘 따라오셨나요? 네, 여기까지 오셨으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모델을 선정하고 모델이 이제 오늘은 제가 딥식만 설명드렸지만 실제로는 더 많아요. 뭐 QN도 있고 아까 라마도 있고 젠마도 있고 되게 많거든요. 그래서 뭐 여러 모델들이 있지만 모델의 특성을 잘 고민하셔서 선정을 하시고 그 모델의 어떤 매개 변수의 크기와 양자와의 종류 이런 거를 고민하셔서 나는 이 정도 서버를 만들면 되겠다. 아니면 이런 프레임워크를 써서 어떻게 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거를 전략을 짜셔야 돼요. 특히 이런 프라이빗 AI 서버를 구축하실 때는 크게 두 개 정도가 있어요. 그래서 하나는 실제 서버를 구매하시는 방법이 있고요. 요거는 구매할 수도 있고 실제 서버를 뭐 대여하실 수도 있겠죠. 하드웨어를. 근데 어쨌든 얘는 온프레미스 형태로 프라이빗 AI를 서버를 구축할 수 있는 거예요. 그래서 데이터의 보안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신경 쓰이시고 또 데이터가 어쨌든 회사 밖으로 나가면 안 돼. 약간 이런 포지셔닝이시라면은 실제로 서버를 가지고 오셔서 하는 게 좋아요. 그럼 당연히 서버 직접 관리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초기 투자 비용이나 유지 보수 비용 같은 게 상당히 많이 들고요. 전문 인력들도 좀 필요하겠죠. 그다음에 클라우드에서 임대하는 경우도 있어요. 요거는 어떤 경우냐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오픈 AI의 API를 쓴다라고 하면 오픈 AI 쪽 서버에다가 데이터들을 보내는 거잖아요. 그래서 그렇게 안 하고 클라우드 내에 저만의 어떤 머신을 임대받는 거예요. 사실 온프리미스랑 거의 유사한 개념이죠. 다만 그 실물 하드웨어가 바깥에 있을 뿐이에요. 음. 그러면 해당하는 그 클라우드 임대사에서 머신을 제공받아서 그 안에 모델을 로드시키고 서빙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설치해서 준비하는 거죠. 어. 그래서 요거 이제 그 한 사례로 제가 런파드라는 거 잠깐 보여드릴 건데 지금 제가 이렇게 돌리고 있는 런파드예요. 이 런파드라는 게 뭐냐면은 이렇게 그 AWS나 GCP랑 비슷하게 보시면 돼요. 근데 다만 얘는 이렇게 GPU에 특화되어 있다 보시면 돼요. 그래서 내가 필요한 GPU가 있으면 해당 GPU를 이 클라우드 환경 내에서 임대해서 사용하실 수 있고요. 물론 이게 임대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바로 사용하실 수 있는 건 아니고 여러 설정 값들이 필요해요. 그래서 여러 그 설정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머신을 세팅을 하면 이렇게 뭐 GPU라든지 CPU라든지 이런 것들의 여러 설정들을 바꿔가지고 활용하실 수 있죠. 그러면 이제 구매하시는 것보다는 당연히 비용이 싸죠. 근데 이제 오래 쓰실 거면 엄청 비싸져요. 이게 뭐 시간당 1,000원짜리는 싼 거고요. 시간에 뭐 2,000원, 3,000원 이상 하는 것도 많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들 잘 판단하셔서 처음에 테스트 하실 땐 당연히 클라우드 임대로 시작하셔도 괜찮죠.